자, 일단 고려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00평 기준입니다. 평균 95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95 기준으로 해서 20년에서 94점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다가 22년쯤에는 93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24년에는 이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요. 25년 되니까 쭉 내려가죠. 그리고 26년이면 내년이잖아. 그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좀 올라갈 것 같다. 평균 94인데 95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2025년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좀 내려간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저기 고려를 해보면 재수생들이 많이 몰렸고 그리고 의대 정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늘어난 정원만큼 한 2,000명 되니까 2,0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더 의대 쪽으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아래 의대 말고 약대나 이런 쪽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 선이 94, 95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93까지 가거든요. 평소에는 2024년이나 2023년쯤에는 고려대, 연대, 고대쯤으로 왔어야 되는 학생들이 2025년에는 의학 계열로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고대의 평균이 94점 정도로 좀 내려왔다가 되겠습니다. 단, 내년에는 일단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재수생들도 늘어날 것 같아서, 늘어난 재수생들의 또 상당수는 의대 쪽으로 희망을 하겠지만, 의대 정원이 2,000명 다시 줄었죠. 그래서 원복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갈 거예요. 다만 그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대를 넣겠다 하게 되면 의대의 경쟁률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연고대 쪽으로 서울대 쪽으로 학생들이 빠지겠죠.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험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대 입결은 평균적으로는 94.3 정도인데 요거가 최저 찍고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산수죠. 자, 그러면 사범대를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리고 어차피 전공별로, 단과대별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지원을 하겠죠? 사범대에서 국어, 지리, 영어, 가정, 역사, 그리고 수학교육과. 까만 거지가 평균이죠? 사범대 평균이에요. 그래서 21년, 22년 쭉 빠지는데 수학교육과는 올라가네, 그죠? 23년은 또 수학교육과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24년 되니까 또 국어가 또 올라가고 지리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25년 되니까 영어가 또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입시죠? 내년 입학하는 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올라가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늘어났고 게다가 의대 정원이 원복하는 바람에 요 93, 94, 95대 학생들이 2025년에는 의학 계열로 많이 지원을 했지만 2026년에는 정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기본 2,000명죠? 만큼은 아예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연대 고대 정도입니다. 서울대도 중하위권 학과로도 많이 몰릴 것 같고 자, 요거를 순위별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상담할 때 맨날 말씀드리지만 직전 해에 피크 찍은 과는 당연히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훅 떨어지고요. 그리고 직전 해에 확 빠졌던 펑크 또는 폭락했던 과는 사람들이 점수가 낮아졌네 이래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올해는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기 국어교육과 있죠? 국어랑 그다음에 여기 수학 이렇게 보면 2022년 여기서는 수학이 피크 찍었죠? 피크 1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훅 빠졌죠. 빠지잖아. 그죠? 빠졌습니다. 왜? 그 전 해에 이렇게 높이 나오니까 어렵구나. 그래서 어디 배터리 이런 게 작게 뜨겠죠? 그럼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쭉 빠지고 대신 그 인원들이 수요는 있죠? 그 인원들이 2022년에 국어가 좀 낮았구나. 그러면 국어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 2023년에 또 1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2024, 2025년에는 또 쭉 빠지는 거고 수학이 2023년에 여기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즉 사인, 코사인, 과목별로 이렇게 서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인, 코사인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 보여드린 요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기 눈이 파란색, 파란색 가정교육과도 이 21년 탑 찍고 22년 바닥 찍고 23년 또 탑 올라갔다가 24, 25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고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해가시죠? 위아래 위아래 이거 상담하면서 맨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기본 한 3년은 보시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전체적인 평균 수준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피크 찍은 데는 좀 떨어질 겁니다. 영어는 작년에 최고 찍었으니까 올해는 확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거든요. 전반적으로 다들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범대가 이렇다면 공학계열 치열하죠? 이것도 100평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평균은 94.78 정도에서 있다가 2020년 쭉 떨어지죠. 2021년 왜 떨어지냐? 사람 수가 줄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쭉 올라갑니다. 2022년, 23년 올라가지만 여기도 보면 한두 개 과를 보니까 사인 곡선거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평균이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갔는데 유독 한두 개 과가 눈에 띄게 내려가죠. 여기 있네 요거 있죠. 요거 누구니? 그래서 요런 과들 산업경영이죠. 산업경영 같으면 2024년에 피크 찍었어요. 찍으니까 사람들이 2025년에는 지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이거죠. 산업경영 요게 2021년에 한참 내려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쭉 몰렸어요. 그리고는 피크 딱 찍고 확 빠져버리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보건환경, 그죠? 보건환경은 2021년에 바닥을 찍고 나서는 쭉 2022년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안 떨어지잖니. 어쨌거나 하여튼 고대에서는 제일 낮은 게 이쪽이거든요. 보건환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고대는 들어가고 싶다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합니다. 이런 과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학에서 제일 낮은 과인 것 같은데 인식과는 달리 입결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사이버 국방 이것도 뭔가 높을 것 같긴 한데 2021년에 바닥 찍고 2022년에 확 올라갔어요. 이런 게 한 번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쭉 떨어졌다가 이후로는 약간 중하위권에서 쭉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향들을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오른다 내린다를 파악을 하되 그 내부에서는 과별로 한 두세 개 정도 과는 항상 피크 찍었다가 다시 바닥 떨어졌다가 피크 찍었다가 바닥 떨어졌다가 합니다. 다만 공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입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문계열은 많이 낮은 것 같다라고 하긴 하지만 전체 평균 수준에서는 실제로는 좀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고대는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높진 않고 2022년 같으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전체 평균과 인문대 평균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가 되고 그리고 94%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 같다 해요. 그죠? 네. 이거를 순위별로 보면 좀 더 극명하게 보이죠?
자, 여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맨 아래에 있는 애. 그죠? 얘가 이렇게, 이거는 코사인이지.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쫙. 21년, 22년 하고, 23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서, 24년, 25년 올라갔다가, 내년에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 물론 확 빠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얘 누구죠? 중어종문학과. 중어종문학과는 중국이 좀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쭉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너무 떨어졌다 싶으니까 작년에 확 올라갔죠? 이 정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중하위 학과가 되니까요. 중어종문 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과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학과처럼 중상에서 계속 이렇게 쌓인 곡선을 유지를 합니다. 한 해 올라갔다가 한 해 떨어졌다가 한 해 올라갔다가 한 해 떨어졌다가 그죠? 그리고 2025년에 올라갔다가 26년에는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예상컨대 전반적으로 올라가니 교육학과 정도면 어느 정도 이상은 평균 이상은 유지할 것 같다가 되죠. 국어 공문도 마찬가지. 국어 공문도 쌓인 곡선 나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소문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 영문은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유지를 해줘요. 그다음에 사학과, 철학과가 재밌죠. 철학과가 이렇게 2021년에 바닥 찍고 쫙 올라갔습니다. 오, 탑 찍었어요. 그리고 약간 유지를 하다가 2024년에 너무 높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올해 폭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년 되면 전반적으로 아마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고려대에 원서를 놓고 싶어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제일 낮아 보이는 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2025년, 그죠? 올해 입결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2025년은 의대가 늘어난 그 숫자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2026년은 그 숫자가 빠지겠죠? 기본 2,000명 빠지니까. 근데 그게 딱 요 고대에 걸리거든요. 고대 여기 100평 수준으로 보면 전체 평균이 94, 인문 평균이 94니까 딱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에서 살짝 위로 올라갈 것 같다가 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 인문계 쪽에서는 고대 말고는 가군에서는 따로 없으니 여기가 한계죠. 막장이에요, 막장. 상투이니까 어떻게든 저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불어불문은 계속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다음에 자연계 그죠? 자, 자연계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죠?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는 일정 수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해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죠?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긴 하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가 됩니다. 여기서도 일정하게 수준을 유지하는 과가 있지만 위아래로 약간 흐름을 타죠? 그거를 요 순위로 보면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롯데 예를 들면 얘 누구니 화학과 완벽하게 코사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내려갔다가 22년에 바닥 찍고는 23년에 훅 한번 올라가고 너무 올라갔는지 24년에 확 또 떨어졌다가 25년에는 또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막 급하게 하는 거는 학생들이 고대랑 여기 고대화학과랑 다른 데다가 양다리 또는 세 다리 걸친 거죠. 가나다 세 개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몰릴 때도 있고 훅 빠질 때도 있고 그럽니다.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기 있는 과거나가 이런 경향이 많아요. 무던한 과는 딱히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지구환경과학과 무던하죠. 무던합니다. 그냥 뭔가 딱히 끌리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싫어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죠. 식품자원경제학과 요거는 경제 쪽으로 해서 두세 개의 학과 또는 두세 개 계열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침이 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리고 제가 상담이나 또는 여기저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직전에 훅 빠졌던 이른바 뭐 펑크니 뭐 이런 과들이 있으면 극단적으로 하면 미달난 거죠. 그는 올해는 확 올라갈 거니까 그런 과는 피하세요. 단 전체 학과별로 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과가 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가 꼭 있다가 돼요. 꼭 있다. 이렇게 가정교육과 이런 거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들은 잘 보고 직전에 너무 올라가 있다 그럼 피하되, 직전에 너무 내려가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한번 본인 실력이 되면 당당하게 하는 거지만, 조금 상향이나 뭔가 구멍을 노리고 간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지원을 하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 또는 실제로는 요 위에 있는 거를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인문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직전에 갑자기 높아졌던, 한데 인기는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으로 저 인기가 있는 과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인기가 없는 과인데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저 정도 과는 사람들이, 나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점수가 너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겠지 하는 거죠. 대신 그쵸,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넣으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역발상은 가나다 3개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3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가나다 중에 하나는 안정적으로 하고, 고대만 말씀드리지만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전국 대학 다 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고, 상위권 대학에서 한 30개 정도, 한 3등급 선까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4등급까지도 요 위아래로 극단적으로 파도 타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뭐, 그건 제가 마음대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범대, 파도 타죠? 의학계야 항상 있는 거니까. 공대도 파도 탑니다. 사회계열도 마찬가지 파도를 탑니다. 물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과도 있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도 있고, 그죠? 얘는 누구니? 그죠? 경제학과, 그리고 이런 애들도 위아래로 확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들이 있으니, 인문계열도 마찬가지. 국제는 딱히 다른 건 없고, 자연계열, 하지만 기준은 항상 자기 점수에 맞춰서 안정 그리고 적정으로 하고, 최소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진짜로 찌르셔야 됩니다.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뜻대로 하나만 하시라고. 이런 거 그죠? 한두만 딱 찍고 올해는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요거를 상향으로 하지만 안정이나 적정은 일단 첫날에 또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가는 겁니다. 사범대는 93.68 이상 해서 작년 영어교육과가 피크를 찍었으니 조금 아래쪽으로 봅니다. 공대는 94.62 정도 예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하죠. 사이버 국방은 올라갈 겁니다. 사회는 95.09 약간 위로, 그리고 경영 정치 외교 약간 바뀔 것 같죠. 그리고 인문은 94.4 약간 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 아래쪽에 한문학과는 좀 올라갈 거 하는데 철학과가 약간 관심이 있죠. 자연은 94.17에서 좀 위, 그리고 환경생태는 좀 올라갈 거예요.